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MBC 뉴스데스크 계속해서 대전, 세종, 충남 뉴스 전해드립니다. 우리나라의 세 번째 국립수목원이 오늘 국토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종의 도심 한복판에 문을 열었습니다.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윤웅성 기자가 둘러봤습니다. 축구장 90개 면적 65헥타르의 광활한 국립세종수목원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. 역사상 가장 아름답다는 창덕궁 후원을 재현한 전통 궁중정원은 예스러움을 더하고 지중해와 동남아 등 각양각색 20개 전시원은 여행을 온 듯한 착각을 선물합니다. 국립수목원 3곳 중 처음으로 도심 한복판에 마련돼 접근성이 탁월한데 이미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는 세종호수공원과 맞닿아 있습니다. 애들과 갈 때가 호수공원 좋았지만 이렇게 국립세종수목원 생긴 이후에 아마 좀 더 자주 올 것 같고요. 꽃이나 아니면 나비,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등이 있어서 애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고요. 2,834종, 172만 그루의 식물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관일인 월요일 외에 즐길 수 있는데 당분간 방역을 위해 동시 입장객은 5,000명으로 실내 전시실은 시간당 300명으로 제한됩니다. 세종수목원은 여기에 식재된 식물들이 행복하고 또 방문하신 국민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런 수목원을 바라고 있습니다. 코로나19로 한 달여간 베일에 쌓여있던 국립세종수목원이 그 이름에 걸맞는 전국적 명소로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.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.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정책이지만 과학계에서는 여전히 비정규직의 부당해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 이승섭 기자입니다. 서모 씨는 지난 2009년 카이스트의 한 교수 연구실에 기간제 노동자로 입사해 행정 업무를 맡았습니다. 해마다 근로계약을 자동 연장하며 7년 동안 일했던 서 씨는 육아휴직 1년 이후 인건비 등을 이유로 나오지 말라는 해당 교수의 전화 한 통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. 다른 교수 연구실로 어렵게 복직한 것도 잠시. 지난 2월 학교 측의 계약 만료 통보에 또다시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. 난 당연히 상시 지속 업무자니까 나는 아니지 않나라고 했었는데 학교에서 이제 계속 기간제 근로자는 2년까지만 일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고 카이스트를 비롯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에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모두 19명.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8명을 제외한 11명 중에 서 씨를 포함한 9명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연구 현장으로 돌아온 노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. 노동위원회에서 명확하게 인정됐는데도 이걸 그냥 장기 소송으로 대응할 뿐이지 이걸 당사자나 노동조합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. 노동 현안을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과학계의 비정규직 부당해고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서 씨처럼 해고 위기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카이스트에만 300명 안팎에 달하는데도 학교는 해결 의지가 없다는 지적입니다. 지금 부당해고에 관련한 신청 러시가 계속 이어질 거예요. 네? 그걸 일일이 다 또 지방노동위에서 판정하고 중앙노동위에서 판정하고 다시 그걸 행정소송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? 기관 전체에서는 어느 정도 인원이 적정한가를 저희가 추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.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사 간의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연구기관은 직접 지도 점검에 나서 부당해고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.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이후 첫 주말을 맞아 대면 예배 등이 가능해집니다. 추석 이후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했던 대전시는 방역 수칙 일부를 하향 조정해 거리두기가 가능한 범위 내 대면 예배를 허용하고 학원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거리두기 수칙 권고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다만 종교활동도 소모임은 금하고 실내 50엔, 실외 100명 이상 모임은 자제가 권고되며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 등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. 지금까지 대전, 세종, 충남에서 전해드렸습니다.